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의가 큰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은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던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좋지 않은 상황임에는 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북미에서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자재라던가 부품 이런 쪽들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에서 일정 비율을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FTA에 가입돼 있죠. 네, 저희하고 미국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대안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최대 보조금을 7,500달러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현대 기아가 이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돼버리면은 현재는 다른 동급의 차량들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마하2라는 그런 그 모델이 있어요. 이게 포드 쪽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동급의 모델인데 한 우리나라가 500만 원 정도가 조금 저렴하거든요. 네. 분명히 가격적인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하게 실적 나오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첫 번째가 환율 효과 그리고 두 번째가 딜러들한테 지급했었던 인센티브가 절감이 된 거였어요. 그 인센티브를 지급을 안 하더라도 차량이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보조금을 현대 기아차 쪽에서는 1,000만 원을 못 받고 다른 쪽들에서는 1,000만 원씩 받게 되면 오히려 차량의 가격 자체가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500만 원 쌌었는데 500만 원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도 과연 미국 쪽의 소비자들이 현대 기아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72개 중에서 51개 모델이 제외가 됐어요.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게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만 국한된 부분들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차 공룡들도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가열차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 9%로 2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굉장히 예. 고무적인 성과를 내보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뒤쪽에 또 포드가 있어요. 6.2%고요. 그 밑으로는 4위에 폭스바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드와 폭스바겐 쪽에 아우디 차량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에 포함이 되는 차량들이란 말이죠.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지금 크지 않은 점유율 격차들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2위 하면서 정말로 테슬라, 독보적인 7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테슬라를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의해서 생겨났다. 라는 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 현대차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면 미국에서 전기차 1,855대 팔았고요. 기아가 8,735대 팔면서 현기차 그룹이 2만 대 가까이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1에서 7월까지 판매된 거 보면은 39,500대를 벌써 판매를 했단 말이죠. 네, 4만 대 육박하네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 2위까지 끌어올렸던 부분이고 예. 사실 GM이나 이런 쪽들의 생산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서도 현기차가 좀 수혜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산 차질이 정상화가 돼가면서 그런 쪽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세제 혜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또 더군다나 문제인 것은 따라잡아야 될 대상 1위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테슬라가 올해까지는 GM도 그랬고요. 20만 대 이상 한 완성차 업체당 20만 대가 넘어가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이걸 또 폐기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당연히 테슬라 GM 20만 대 이상 팔 거예요. 테슬라를 위한 법안으로 봐도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투자를 우리가 조지아 공장, 미국 조지아 공장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추가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자국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실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고요. 조지아주에 세우는 전기차 공장이 25년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때까지 공장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까지 공백기가 네. 어떻게 도대체 이걸 메꿔 나갈 것인가라는 2년, 게 3년 가까이 가장 되겠네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이야기하신 대로 조지아주 공장 부분도 조금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전기차에 지금 누구나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업체도 계속 뛰어드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파이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위 테슬라를 위해서 20만 대 돌파 이후에도 네. 보조금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엄청 큰 돈이죠.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급에 내연기관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다 하면은 내연기관차에다가 1,000만 원을 얹어야지만 전기차를 살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비슷한 가격인데 그만큼의 큰 차이를 지금 메꾸고 가기에는 글쎄요. 지금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GM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수혜를 받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속 될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품질 좋아지고 디자인 좋아진 거 맞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좋은 위치를 또 북미 쪽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을 하는 데는 2년이 걸려요. 네. 25년이 돼야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이미 그 전에도 다 혜택을 받고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지금 가열차게 따라가면서 점유율 좁히고 많이 판매해서 2위 지키면서 테슬라 점유율 더 뺏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다른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 굉장한 브랜드들이거든요. 네, 뭐 그런 잘못되면은 네. 그동안 애써서 확대해놓은 점유율을 좀 깎아먹겠네요. 예, 그게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품질의 승리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인센티브도 지급 안 했고 환율 효과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환율 효과 사라지면서 보조금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난다라고 했을 땐 정말 현대차, 기아차 그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미는 FTA가 기체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GV70 전기차 그리고 EV9 이런 쪽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런 쪽 차종은 일부 생산 라인 전환하면서 생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미미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대안이 뭐냐?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 상태로 수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조립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네. 보조금 혜택을 일정 부분 받을 수는 있지만 생산을 아예 현지에서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법은 있지만 효율이 좀 떨어질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증시에서 이 배터리 3사에 끼치는 영향도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뜯어보면은 여기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라던가 광물 비중도 줄여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여기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치포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치열하게 지금 G2 국가까지 올라와서 중국이 자꾸 미국에게 패권을 달라 요청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꾸 수면 위아래로 무역 전쟁 이런 얘기들로 수면 위아래로 리스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배터리 3사는 미국 공장을 빠르게 완공시키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현재는 주요 완성차,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한 10곳 정도의 현지 공장을 이미 합작사를 세워서 추진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호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일본 제품으로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쪽에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충당해서 배터리를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현재는 배터리 시장의 파이가 작지 않습니다. 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요.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배터리 3사에게 배터리를 미리 합작사 세워서 이쪽으로 줘야 돼라고 장기 계약을 먼저 그쪽에서 요청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나 망간 같은 경우에는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큰 비중이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이런 경우에도 지금 72%가 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85%예요. 두 개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 만들 때 60에서 70%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런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수량 늘려나가는 거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지분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 업체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보다는 타격이 좀 있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시간 관계상 관심 기업은 네. 간단하게 좀 할까요? 네, 삼성 SDI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한번 부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K배터리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행보 이어나간다라는
있다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리튬 인산철 이쪽이지만 결국에는 하이급으로 갔을 땐 프리미엄 이쪽에 NCMA 하이니켈 쪽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고객사들이 합작사를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나가고 있어요. 삼성 SDI가 소극적이었거든요. 약간 배터리 예. 쪽에는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늘려나가면서 3사 중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에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또 대세이기 때문에 4680 이런 쪽에서도 각광을 보일 것으로 예.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